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동적인 사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5세 김상호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방광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못 주무세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돌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아, 정현 씨. 저는 몸을 돌리지 않았지만 귀는 아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복도로 나가면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네, 내일 수술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저에게는 한 번도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라며 담담하게 말했는데 다른 남자에게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정현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단비를 만난 것처럼 말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창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자신을 돌아보니 아내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여보, 빨리 주무세요. 내일 일찍 수술인데. 응, 알겠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대신 지난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알았거든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다 제거해 하시던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퇴원을 앞둔 어느 오후였어요. 아내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혼해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너무 외로워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술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남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소리내어 웃게 됐죠.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당황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기쁘면서도 슬프고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아팠어요. 그래, 알겠어. 그 순간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반대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나 봐요. 정말 괜찮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내가 모르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의 반응이 너무 의외여서 당황하는 것 같았지요.
그럼 퇴원하면 절차를 밟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아내는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모두 저의 조용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퇴원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퇴원인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저를 찾아 집안을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결혼 반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뭐지? 아내는 당황했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그때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윤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아내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기엔 너무 답답했는지. 네. 좋아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연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맞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아, 그게 남편이 갑자기 어디 간 것 같아요. 정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해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윤희 씨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사실 조금 후련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아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복잡한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정연이 말했어요. 윤희 씨,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오늘 표정이 예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념으로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정연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정연은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렀어요. 자, 봐보세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둘 다 몰랐어요. 사진 배경에 카페,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길쭉한 실루엣이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볼 수 없는 위치였지만 카메라는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죠. 고마워요, 아내가 말했어요. 정연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들어드릴게요. 정연 씨가 없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찾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여전히 제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정연이 찍어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밝아 보여서 신기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하고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아내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시선이 있었어요. 저는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정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서 명자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저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정연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희 씨 혹시 오늘도 시간 되세요? 아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친구와 만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만남과 대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감정들이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작가는 바로 사라진 저 김상호입니다. 제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이제 정연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사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혼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상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담당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무덤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죠.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족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저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연 씨, 저예요. 아, 상호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말했어요.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정연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와 정연 씨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연은 저의 표정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건강이 회복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탁이라고 하신 게. 저는 정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내와 정연 씨 사이 말이에요. 정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계속 말했어요. 화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내가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정연 씨 덕분에 아내가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1년만 더 아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깨끗하게 사라져 주세요. 정연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저와 만난 것도 이 부탁도요. 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연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져봐야 소중함을 알고 잃어봐야 진짜 마음을 깨닫죠. 이제 아내도 똑같이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연은 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정도면 1년간 충분할 거예요. 대신 아내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 주세요. 연락도 받지 마시고요.
정연은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복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내에 대한 배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윤희 씨가 상처받을 텐데요. 그래야 깨달아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년 후에 제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아내를 잘 부탁드려요.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정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35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아내가 사랑이 뭔지 제대로 느껴봤으면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으로 중얼거렸죠. 윤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깨달을 것 같아. 저의 계획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져본 사람만이 잃는 아픔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한편 정연도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빠졌죠. 상호 씨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 하지만 이미 윤희와 가까워진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도 윤희에게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도 저의 계산 안에 들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멀리서 저의 집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1년 후에 만나자 윤희야, 이제 정말로 모든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년이 흘렀어요. 아내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정연과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윤희 씨, 오늘 원피스 정말 예쁘네요. 그래요? 백화점에서 새로 사봤어요. 어울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아내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저와 살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연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연 씨,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오후 카페에서 만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연은 평소와 달리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뭔가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연은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 씨,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실 일이라도 있어요? 정연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홀짝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어요. 저와의 약속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1년 후에는 깨끗하게 사라져 달라던 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진심이 돼버렸거든요. 그날 밤 정연은 홀로 고민했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정연은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저의 눈빛에서 봤던 깊은 슬픔을 생각해서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연은 아내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 씨,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연 씨,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정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내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도 가봤지만 정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이제 확신했어요. 정연이 자신을 떠났다는 걸 말이에요. 1년 전 제가 사라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홀가분했는데 지금은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내는 정연과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는 정연이 보내준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정연이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고 외로웠거든요.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아내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연을 잃고 나서야 아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감정들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멀리서 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지?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하지만 저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내의 슬픈 모습을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거예요. 아내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집안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런 어느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아내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윤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었거든요. 상자를 받아들고 보니 발송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수진. 딸 수진이가 보낸 택배였어요. 아내는 궁금해서 얼른 상자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편지 겉봉에는 수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아빠가 남기신 것입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저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정연 씨가 사라진 후일 거야. 많이 놀랐지? 그리고 많이 슬프기도 했을 거고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정연 씨와 당신 사이를 말이야. 화가 났냐고? 아니야. 오히려 고마웠어. 35년 동안 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어색했지.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겠어. 정연 씨는 내가 부탁한 사람이야. 1년 동안 당신 곁에 있어 달라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사라져달라고 부탁했어. 왜 그랬냐고? 당신이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봤으면 해서야. 가져봐야 소중함을 알고 잃어봐야 아픔을 알게 되니까. USB에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 이렇게 쓰인 편지를 아내는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모든 시간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함께 나눈 모든 대화들, 따뜻한 미소들,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는 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윤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걸 알았을 거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시험하게 돼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3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무뚝뚝한 남편이었어.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어색해했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가. 그래서 생각했어. 당신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정연 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어.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말이야. 아내는 화면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연 씨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 같더라. 마지막에는 사라지기 싫어했거든.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깨달을 것 같았어.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말이야. 아내는 점점 더 눈물이 나왔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충격보다도 저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슬퍼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딸 수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아내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혹시 아빠 편지를 보신 거예요? 수진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에 아빠가 연락하셨어요. 이 택배를 엄마에게 전해달라고요. 아빠가 연락을? 네. 그런데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수지는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사랑해서? 네. 엄마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정연과 함께한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진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내일 오신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네. 엄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저를 다시 만나면 뭘 말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자신이 용서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마지막 결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잘 수 없어 USB 영상을 돌려보다 뒤쪽에 또 다른 영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클릭해보니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2년 전 가을 우리들의 부엌이었어요. 우와, 이게 언제 촬영된 거지?
화면 속에서는 아내가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제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아내는 기억났어요. 그날 제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김치전 드실래요? 화면 속 아내가 밝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간 좀 봐주세요. 아내가 젓가락으로 김치전 한 조각을 집어서 저에게 건네 줬어요. 제가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맛있어.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그때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저 남편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준 게 그렇게 기뻤던 걸까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현재의 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최근에 찍은 것이었지요. 윤희야, 방금 본 김치전 장면 기억나? 그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몰래 촬영했어. 그런데 그 웃음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아, 내가 평생 당신에게서 이런 웃음을 얼마나 적게 봤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환하게 웃은 건 손에 꼽을 정도야. 대부분은 아이들 때문이거나 친구들과 있을 때였지. 나 때문에 웃은 적은 정말 드물었어. 아내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당신이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다고. 미안해. 이렇게 돌아가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당신이 믿었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남자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고 믿었을까?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화면 속 저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정연 씨가 사라져서 많이 슬프지. 처음으로 잃는 아픔을 느껴봤을 거야. 사실 나도 그랬어. 당신이 정연 씨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어.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알게 됐고 이상하지. 이럴 뻔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니. 나도 그랬고 당신도 지금 그럴 거야. 아내는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저의 영상이 이어졌어요. 아마 지금 당신은 화가 날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 나는 없었어.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 이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의 말이 맞았어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연 씨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진심이었거든. 당신을 떠나기 싫어했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했지. 대신 그 사람에게는 따로 보상을 해줬어. 1년 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정연이 정말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알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봤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잃는 아픔도 알겠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자. 내일 집으로 갈게. 영상이 끝났어요. 아내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분노, 슬픔,
고마움, 미안함, 뭘 먼저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연과 함께한 1년이 비록 계획된 것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상실감도 진짜였어요. 다음 날 오후 아내는 1년 반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는 건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오후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제가 말했죠.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저를 본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말랐거든요. 많이 변했네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서로 마주보고서 있는데 어색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부부였는데 이제는 남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죠.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원룸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 가끔 일용직일도 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집도 있고 통장도 있잖아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거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연 씨, 진짜 당신이 부탁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본격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해.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럼 직접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시켰죠?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달달한 남편으로 변할 수 있겠어? 당신도 어색해했을 거야. 아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감정의 시험이었어, 시험이요? 그래, 당신이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보고 잃는 아픔도 알아봤으면 해서. 그럼 정연 씨는 어디 있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멀리 갔어. 다른 도시로요? 왜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마지막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더라고요. 약속대로 떠나기 싫어했어. 아내는 마음 아파했어요. 정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상해줬어.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게 약속이거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화 안 나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낼 자격이 없어. 35년 동안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나니까. 그래도 오히려 미안해. 이런 식으로 밖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럼 이혼을 원래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다시 시작해볼지.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나는 사랑하고 싶어 해. 서툴지만 노력해보고 싶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마든지 기다릴게. 아내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원했던 걸까? 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저는 35년 동안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아니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죠. 아내는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 아내가 아팠을 때였어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죽을 끓여줬었어요. 맛 없어도 먹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때 저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새벽까지 아내 곁에서 지켜줬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말없이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해줬고 아내가 울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내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집으로 갈게. 집으로 간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결정했어?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1년 반 동안 혼자 살면서 저와 정연 씨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에서 봤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도 서툰 방식이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요. 당신의 사랑, 정연 씨의 사랑, 그리고 제 사랑까지. 그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알겠어, 미안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작별인가? 네. 하지만 좋은 작별이에요. 아내도 일어나서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서로 행복하기를 무언으로 주고받았죠. 오늘 김상호 씨의 사연을 통해 사랑은 가지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별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